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주영 정치부 기자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쇼미더민심은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했고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률은 84%로 집계되었습니다. 8.4. 예? 8.4. 8.4%. 네네네. 자, 총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사전투표 생각하면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77.7%. 그리고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17.3%.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2.2.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1.8. 잘 모르겠다. 1.0. 그래서 투표하지 않겠다. 전혀든 별로든 그런 응답은 4%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95%가 반드시 혹은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네. 95%가 무려 투표율기가 상당한 지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표로 지금 나갔는데요.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17.3%. 이분들 투표할까요, 기자님? 투표할 가능성이 그래도 한 50% 이상은 되잖아요. 아, 이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가급적이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적극 투표하겠다는 층들이 77%. 와, 엄청나네. 77%면. 네, 40대의 경우가 가장 높았어요. 반드시 네.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8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있나요, 혹시? 지역적으로도 있죠. 지역적으로는 적극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1등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이다. 네, 야, 진짜 높아지겠다. 82.8%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반드시 그리고 가급적까지 합치게 되면 97.5%. 이건 너무 경이적인.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닙니다. 적극 투표층 1위는 서울이고요. 최하위를 보면 대구 경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68.2%에 머물렀습니다. 역대 투표율은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이 늘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막상 뚜껑을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 그렇습니다. 네.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이 역대 투표율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60% 이상은 된다.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총선 민심 지역별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3주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민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빨리 투표장 가서 투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빨리 투표하고 싶다. 언제냐 투표날이 언제냐. 기자님 뭐 사전투표날 언제인지 알고 계시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투표 열기가 좀 있다. 그리고 그 후보들 유세 현장 가면은 원래 보통 이제 신호등 거리 있는 사거리에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한동안 계속 그 유세 현장을 지켜보시는 시민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투표 열기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저는 21대 총선 때 66.3%, 66.2%였네요. 그거 깰 것 같은데요? 깰 것 같다. 네, 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투표율하고 이걸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전 투표율이 점점 높아져 왔어요. 지난 21대가 27%였는데 16대 때 2016년 총선 당시에 12%밖에 안 됐어요. 근데 27%가 되면서 이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최종 투표율도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30% 넘길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만. 네. 그렇게 되면은 70% 초반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70% 초반대 정도 보고 계시다. 거기다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민주당 쪽 지지층이나 야권 지지층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등판한 데 대해서
투표장에 꼭 가서 좀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은 굉장히 좀 높아질 거로 좀 보입니다. 원래 이럴 때는 퍼센테지 내기를 해야 되는. 매기 한번 하실래요? 저는 68%요. 아, 저는 71%. 저는 66%로 하겠습니다. 66%. 6%면은 기록을 못 깨는 건데. 아니, 지난번 2022년 때 사전 투표율이 36.9%였어요.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최종 투표율이 77.1%였거든요. 많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이번 5일하고 6일이죠. 금요일, 토요일인데 높게 나오면 아마 양 진영에서 더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더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기는 성립되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야당에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제가 그 역대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했던 때를 봤더니 2004년, 2016년, 2010년 총선일 때 투표율이 2004년 때는 60.6% 그리고 2016년 때는 58.0%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때는 66.2%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이 되거나 60% 넘으면 야권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반면 최근에 패배했던 총선을 보면 2008년 총선 때 46.1% 그리고 2012년 때 54.2%였습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되거나 그리고 60%도 못 미쳤을 때는 그 국민의힘 정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 측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확실히 좀 그 민주당 계열 정당, 즉 야권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유리하긴 한데 세대별 투표율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특징이 뭐냐면 60세 이상 유권자의 수가 2030 세대를 합친 수보다 많습니다. 아, 첫 그렇습니까? 선거입니다. 네.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2030을 넘거든요. 그래서 이 60세 이상 유권자와 2030 유권자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 이것도 좀 반드시 투표율이 높다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세대별 투표율을 좀 봐야 된다. 네. 그게 변수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49.1%, 국민의힘 39.6%, 개혁신당이 2.0, 새로운미래가 1.9, 녹색정의당 0.8,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정당 없다, 잘 모르겠다. 네, 비례도 한번 물어봤어요. 비례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할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네. 지역구하고 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비례는 1등이 국민의미래 35.1%고요. 조국혁신당이 24.7%, 더불어민주연합이 22.2%, 개혁신당이 3.7, 새로운미래 2.5, 녹색정의당 2.1 이런 순서 나왔네요. 네, 이 제3당들이 3%를 못 넘기는 당이 많네요. 개혁신당만 3.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은 47%가 나왔네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도 비례도 2.5%가 떨어졌고 네. 조국혁신당도 4.4% 하락을 했는데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국민의미래가 요거를 좀 가져가는 모양새처럼 나왔어요. 이번에 네. 보면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주춤한데 이게 박은정 후보에 대한 이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했을까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큰 논란은 이제 박은정 후보의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은정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슈화되면서 어느 정도 조국혁신당도 좀 타격을 입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총선 국면, 이제 총선 투표율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비례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총선에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들어가면서 언론 주목도가 조금 떨어졌죠. 조국혁신당이. 그것도 좀 약간 영향이 있고 그 대안으로 지금 조국 대표가 응징 투어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뭐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 이렇게 내세우니까 맞대응하니까 오히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다시 이슈에 초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2조 심판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맞대응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슈는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고마운 거죠. 오히려. 그렇죠. 3당이기 때문에 사실 네. 언론의 분량이 적은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때려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때리다가 조국 대표까지 같이 때려주니까 고맙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또 박은정 또 후보 논란도 있고 해서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이 기조는 계속 가지 않을까. 돌풍의 기조는. 그리고 약간의 조정 국면은 있지만은 예, 푹 꺼질 일은 없다. 예, 며칠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정권 심판이나 뭐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뭐 이런 걸 내걸었는데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책 정도도 몇 개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어떤 성격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53.2%,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는 선거다 36.3%, 잘 모르겠다 10.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이죠. 객관식. 양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제 양당에서 넣었구만. 주장하는 이게 거. 사실은 보자면 이거잖아요. 윤석열 정권 심판, 그다음에 정권의 안정과 그 유지를 그 지지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양당의 주장을 그대로 해서 한 겁니다. 네, 우리 토마토 여론조사가 그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총선 예측 결과도 물어봤는데요. 결과 재밌네요. 네, 전체 응답자 47.4%가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이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 같다고 답했고, 반면 29.0%는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과반 정당 없이 양당이 비슷할 것 같다라는 응답은 16.6%였습니다. 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결과치랑. 뭐 예를 들면 180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200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문항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복잡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문항으로 이렇게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토마토 뉴스는 겸손합니다. 뉴스 토마토입니다. 뉴스 토마토는 겸손합니다. 네. 여론조사 설문설계부터 겸손합니다. 네. 자, 막판 변수로 두 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좀 보는데요. 뭐 정말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이 후보나 아니면 당 지도부 쪽 인사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외부 변수로 딱히 뭐 변수는 거의 없다고. 그게 결국 뭐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대별로 투표율이 어떤지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5일하고 6일 날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에 좀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오히려 본 투표율에 더 다가갈 수도 있고 그런 심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들 막 이렇게 투표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 변수는 뭐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 투표율, 그러니까 중도층하고 2030 젊은 세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오느냐. 중도층의 민심은 그동안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50대 30이 구도거든요. 50이 이제 민주당이고 30이 국민의힘인데 얼마나 많이 그 가급적 투표하시겠다는 분이 얼마나 많이 오시겠느냐, 그게 있을 것 같고, 민생 경제는 계속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파 사건 같은 것들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뭐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갑자기 여기서 대통령이 태도 변화, 국정 운영 뭐 기조를 바꾸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제 같은 담화를 또 내놓는다거나 이러면 이게 또 변수가 되긴 하겠네요. 담화는 어제 솔직히 악영향을 더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 그거는 뭐 악재죠, 솔직히 여당으로서는. 그래서 뭐 그거 갑자기 이제 뭐 국정기조를 이제 야당하고 이제 협치하겠다는 등, 총선이 끝나면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등,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지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토마토 보지를 않으시니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영수회담 하겠다. 괜찮은데요, 그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자,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보겠습니다. 국정운영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부정이 59%고요. 긍정이 37.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99.1%가 부정평가입니다. 99.1%.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게 99.1%. 저도 보고 이게 맞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99.1%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윤석열 심판당이네요. 반윤 거의 완전 그거죠. 완전. 네. 자, 이 포집된 그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보수 표집이 이번엔 많았어요. 지난주하고 좀 다릅니다. 중도가 425로 가장 42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보수가 318명, 진보가 26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서 조금 지지도가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이 담화가 총선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담화를 보고 난 느낌은 여권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라고 좀 봤거든요. 어제 원래 사실 일요일 저녁에 저녁 늦게 담화 내용이 좀 일정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보수 쪽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윤 대통령이 뭔가 좀 반전이 될 만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의대 정원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양문석 후보나 뭐 공영 관련된 논란이 묻힐 수도 있다. 대국민 담화에 이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면 기존 의대 정원 2,000명 규모를 그대로 고수하는 입장이었고 부랴부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뭐 정책실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면서까지 2,000명에 매몰되지 않겠다. 절대적 수치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유연한 입장을 좀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대 정원에 대해서 고수를 하고 있고 이종섭 논란이나 황성문 논란에 대한 사과 입장도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여권에 조금 많이 좀 악재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50분 동안 51분이었나요? 교장 선생님 옛날에 훈시됐던 거. 교장 선생님 훈시? 네. 그런 느낌. 들을만한데. 일방적으로 하던 얘기 또 하던 수준. 돌림 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발표장에는 또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역시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네. 내용도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가 왜 얘기가 다릅니까? 네? 거기서 아니 50분 동안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2,000명을 왜 해야 되는지 계속 통계 자료까지 얘기하면서 했는데 왜 갑자기 대통령 참모는 또 그렇게 뭐 논의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더 혼란스럽게 예? 뭐 여당의 자중질환은 뭐 뒷전치고 이게 이래가지고 오히려 어제 담화는 협상의 여지를 더 좁혔다. 의사들과 협상하는 여지를 더 좁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은 어제 대통령 발표 들으면서 저분의 세계관과 이 두 분과의 좀 차이점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정치권의 이제 통상적인 이제 공식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뭐 총선에서 불리하면 뭐 고개를 숙이거나 사과. 읍수하거나 이런 게 통상적인 공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대통령 담화도 조금 유연한 입장, 그러니까 기존의 윤 대통령 이미지와 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불통 독선의 이미지를 더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예상치를 하나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예. 예상하셨어요? 그렇죠. 예,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전문가십니다. 예. 그분이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총선을 앞두고 뭐 선거 뭐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세상이지. 그러니까 약간 어제도 보면은 어떤 자기 과신, 매우 나르시스적인 그런 자기 과신이 있는 게 아닌가. 나만 믿고 따라와. 어떻게 보면 뭔가 이 정치를 스포츠로 보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대 정원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9번 패배했다. 네. 근데 하지만 저 이당 물러설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지난 정부는 9번 패배했지만 본인은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빠바빰 빠바빰. 로키 주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노래 제목 아유 타이거 딱 생각나는데 이제까지 저기 우리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이게 쇼미더 민심으로서 민심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쇼미더 사심입니다. 이게 뉴스 인사이드에서요. 우리가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정식적인 여론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재미는 있습니다. 이게.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보여줘. 네. 쇼미더 사심 코너입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슬로건이 각 정당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전략인데 각 정당의 가장 가슴에 와닿는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쭙고요. 총 2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등을 차지한 63%의 이 유튜버 분들께서 조국 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걸 네. 뽑아주셨고요. 34%가 민주당의 못 살겠다 심판하자 뽑아주셨고 1%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걸 해줬고요. 개혁신당의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1%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0%네요. 이야, 이거 너무한데요. 너무한데요. 진짜. 너무한데요. 우리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손혜원 의원한테 용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결과가 왜 나온 건지 이 댓글들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댓글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예, 지김903님께서는 누구나 가슴속 깊숙이 맺힌 마음의 한을 대변해주니 속 시원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 2년이 200년처럼 느껴져니 앞으로 300년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분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BD3TJ님 3년이 300년 같아. 점점점. 그리고 은숙님 국힘은 때려치워라. 지금부터 더 깽판 치려고라고. 이분은 이제 본인의 지역성을 확실하게 네, 드러내셨네요. 네, 네. 우리 지역에서도 국힘을 안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RK4BH5님께서는 국힘 니니들이 일을 안 한 것이지 거부권만 9번 했잖아. 간호법 거부권 행사해놓고 일하겠다고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은 거부권만 9번에 또 방점을 찍어주셨네요. 은근히 이렇게 또 돌려서 자신의 지지하는 정당을 표현해주는 이 실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네. 유저 MXONN님께서 국힘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리고 유저 J2ORG9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고 경기 불황 등으로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불공정한 검찰권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고가 가슴에 와닿는다고. 네, 댓글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뉴스토마토 게시판에 흔히 하는 이 중도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도 대다수 이렇게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의견을 많이 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잘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같은 국민인데 네?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39도 50대 해당하는 분들이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왜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뭐 저희가 우리 또 시청자들을 존중해야 되니까 시청자들을 존중하려면 예. 시청자들을 잘 분석해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예. 우리 박준영 기자님 마지막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이번에 뭐 슬로건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TV 광고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TV 광고를 보면 조금 많이 드디어 총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의 총선 광고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제 약간 영어 광고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면 뭐 한동훈 위대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 이번에 정의당하고 개혁신당은 TV 광고를 안 했고 개혁신당의 경우에 TV 광고를 조금 이제 뭐 계획 중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직
최근에 양상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조금 양당 위주로 좀 가고 있고 좀 정치권도 좀 양당 위주로 가고 있어서 약간 좀 제3지대나 이런 중도층이 좀 선호할 만한 정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투표 꼭 하십시오. 네. 이번에 꼭 하십시오. 사전 투표 하실 네, 의향이 저는 사전 많으시죠? 투표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전 투표할 생각입니다. 네. 네,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